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즈입니다. 저희가 항상 스왈로즈 시작할 때는 몇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스왈로즈입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 이 멤버 구성을 보셔도 짐작이 아마 오실 거예요. 구입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멤버부터 빨리 그 소개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왈로스 진행자를 맡고 있는 강승환이고요. 오늘은 이제 다원 씨 그리고 새로운 두 분은 이름은 직접 소개 듣도록 하고요.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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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 씨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아시는 분이니까 넘어가고, 밑에 두 분, 귀혁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는 들어보셨을 텐데 얼굴은 예. 처음 보실 테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두 분.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저 태극기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애국자 김기혁이라고 하고요. 목소리로는 제가 전에 찾아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영상으로는 처음이니까 댓글창이 아마 폭주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꺼져라. 뭐 이렇게. 예. 그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알겠습니다.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역시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유한결이라고 하고요. 좀 자기 자랑 같을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듣는 별명이 뭐 나무위키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정보 있으면은 수정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호. 벌써 지금 한결 씨 뒤에 이 유니폼들 딱 보면은 그 하나는 벤픽하고 하나는 어디 건가요? 무앙통 유나이티드라고 무앙 있는 쪽 클럽. 태국의 팀 맞죠? 네, 맞아요. 굉장한데요. 이 태국 팀 유니폼이 있는 사람은 저 처음 보는데.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겨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부리람 유나이티드 굿즈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있어요. 네, 있으시거든요. 아마 지금 기자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데 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혁 씨도 그때 이제 K리그 50 논란 관련된 이슈에서 나오셨고, 그다음에 한결 씨도 뭐 축구계에서는 나무위키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빠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4명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축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어제 먼저 그 녹음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원래 스왈로즈가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녹음을 해서 목요일에 업로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왈로즈 정규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매주 스왈로즈 그리고 SNS도 지금은 이제 쉬고 있지만 매주 2개씩 올리면서 스포츠 관련 이슈 뭐 특집 같은 걸 다뤘었는데, 저희 이제 팟캐스터들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매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다루는 게 너무 이게 한정적인 것 같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 회에 여러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없다. 너무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적어도 축구, 야구, 농구, 배구만을 다루는 이 에피소드들을 올리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축구편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민수 씨하고 단 둘이서 야구편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대모사 하셨나요? 민수 씨 성대모사 긴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대모사도 못 시키고 저 혼자 거의 원맨 쇼를 했습니다. 그 다원 씨라도 있었으면 좀 옆에서 뻘소리도 좀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민수 씨 말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축구 팟캐스트를 이제 저희가 스왈로즈 축구편으로 올라갈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오프닝 멘트도 그냥 원래랑 똑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이 축구 에피소드 이름을 못 정했어요. SNS처럼 이렇게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저희도 아마 저희끼리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그 이름 그리고 오프닝 멘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심차게 저희가 이제 시작 출발을 해볼 것 같고, 사실 야구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축구는 원래 저희 화요일 업로드를 할 생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이 주제가 당장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월요일 좀 오전에 올리게 됐어요. 그 주제가 뭐냐? 뭐 지금 기혁 씨가 이미 무슨 주제인지를 지금 옷을 통해서, 그리고 저런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걸 입고 있으니까 짐작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벤투호와 김학범호 이야기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대망의 이 축구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김학범호와 벤투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A매치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뭐 U23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있었지만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화되고 나서는 축구 경기,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KFA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2020년 이 10월 A매치 기간에 벤투호, 그러니까 A대표팀, 그리고 김학범호, U23 올림픽 대표팀 간의 이 친선 경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다음 주 금요일 10월 9일 8시,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10월 12일 월요일 8시, 각각 MBC하고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를 담당하고, 이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두 팀이 결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발표는 이 녹음본이 올라가는 28일 월요일 1시에 이 하나TV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 NFC에는 10월 5일에 선수들이 소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회는 아니고, 이 경기가 좀 의미가 깊은 게, 이긴 팀의 팀 이름으로 1억 원이 기부된다고 해요. 맞아요. 네. 좀 좋은 또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무관중 경기도 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벤트들이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 해외파 선수들을 소집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올스타전 형식으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하루 전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가 뽑힐까? 일단 해외파가 없고, 사실 원래는 해외파 안 나온다 해도 J리그랑 중국 슈퍼리그 소속 선수들은 계속 뽑혔었는데, 이젠 그 선수들도 아예 안 나오니까 진짜 온리 K리거로만 뽑혔을 때 어떤 스쿼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대회가 아니죠. 이 이벤트를 할까요? 경기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먼저 취재하는가? 아무래도 네, 먼저 일단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그렇죠. 이런 11호죠, 이런 11호. 경기를 연습 경기가 아니라 TV 중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낯선데, 아무래도 올림픽 대표팀은 내년으로 미뤄진 올림픽 본선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스파링 파트너를 골랐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결 씨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A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져서
이 실전 감각을 쌓는데 두 팀 다 좋은 스파링 상대. 이 말이 진짜 딱 맞는 말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원래는 올해 여름에 열렸어야 될 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 U23 대표팀 그 연령 관련해서 사실 초반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KFA가 피파에 공식적으로 97년생들도 내년에는 그 사실 내년이 되면은 만 24세가 되기 때문에 출전이 사실 와일드카드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나라는 그 선수들의 병역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97년생 선수들도 내년에는 와일드카드 말고 그 연령을 한 살 좀 넓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오케이다. 그러면 97년생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나올 수 있게 해라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 선수들이 원래 올해 준비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내년에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이건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해외파 선수들이 없이 치러지는 경기잖아요. 네, 그쵸. 뭐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파에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뭐 수비에선 김민재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가려져서 이렇게 자기 실력을 이렇게 잘 못 보여줬던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네. 하는 살짝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앞에 좀 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내일 월요일에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명단 발표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을 뽑을지 그 선수들을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현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는 아무래도 뭐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선수는 확실시 될 것 같고 그쵸? 울산에는 조현우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울산의 와일드 카드로 뽑힐 수 있는 이청용 선수가 어떨까요? 아, 와일드카드? 네네. U23 대표팀 와일드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U23 와일드 카드요. 아, 그 선수는 A 대표팀으로 가도 될 텐데. 아, 어쨌든 뭐 이청용 선수 네네. 오랜만에 또 K리그 돌아왔으니까 이청용 선수 뽑힐 가능성 굉장히 많죠. 그쵸. 나이가 조금 많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제가 23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제가 뽑아보는 선수들이 약간 뭐랄까,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뛰었던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리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청용 선수가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A 대표팀으로 뽑힐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거기서도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U23 선수들은 그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U23보다는 A 대표팀에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울산에서는 뭐 정승현 선수도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수로서 그다음에 김태환 선수 풀백 그다음에 뭐 김기 선수라든가 신진호 그다음에 이동경, 김인성 이렇게 좀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원두재 선수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원두재 선수도 네네. 뽑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미필이긴 한데, 이렇게 네. 센터백까지도 커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는, 조금 더 멀티 자원으로 뽑아놓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울산에서는 뭐 조현우, 박주호, 정승현, 김태환, 김기, 신진호, 김인성, 이청용 이 정도가 이제 A 대표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들일 것 같고 이동경과 원두재 같은 경우는 U23 대표팀에 승선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풀백에 네. 그 서령호 선수 있잖아요. 아, 그쵸. 서령호 선수도 좋은 하나 그래도- 뽑히고 있죠. 풀백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맞습니다. 선수가 최근에 연령방 대표에 뽑힌 적이 있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서령호 선수도 그러면 U23 대표팀 풀백 예. 자리에 그러네요. 서령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대표팀 지금 경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서령호 선수 좋은 카드가 또 새로운 얼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북 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저번 시즌에 MVP 기록했던 김보경 선수. 김보경 선수. 네네. 아, 그쵸. 김보경 선수. 저는 이 홍정호 선수가 다시금 또 승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지금 활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죠? 전북에서 센터백을 보는데 이 홍정우 존재감이 상당히 크긴 크더라고요. 경기를 보면. 아, 그러니까요. 예. 홍정호 선수 확실히 괜히 이제 외국을 나갔다 온 게 아니다는 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고, 뭐 국가대표에서도 홍명보 키즈로 또 유명한 선수기도 했으니까 홍정호 선수도 다시금 또 승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만약 이 오. 선수가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뭐 손준수 중원에서 아무래도 아, 우리나라가 그러네. 중원에 해외파가 많거든요. 뭐 네. 정우영, 황인범 등등 해외파가 많은 자리라서 그동안 A매치에 많이 뛴 적은 없는데 국내파로만 구성된다면 손준호 선수가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손준호 선수도 이 중원에서 좀 볼을 연계해주는 플레이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그것도 보니까, 좋고, 네. 빨리 말씀하세요, 기욱 씨. 적재적소에 끊어내는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전북이 사실 신영민 선수가 지금 있긴 하지만 뭐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고민이 많았는데 손준 선수가 워낙 잘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손준 선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의 사사이 전술을 항상 살펴보면 이 전방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밀고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준 다음에 이게 수비 진영으로 볼을 좀 늦게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전술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의 이 볼 커팅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A대표팀에 충분히 승선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김보경, 손준호 선수, 그다음에 홍정호 선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 U23의 대표적 골키퍼죠, 송범근 선수 무난하게 승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네네. 그 나이대에서 이렇게 꾸준히 경기에 나온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골키퍼 위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범근 선수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위치상. 네. 사실 뭐 경쟁자라고 봤을 때는 이광현 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광현 선수는 프로팀에서는 그렇게 많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송범근 선수가 또 무난하게 승선할 것 같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 조규성 선수도 사실 이 U23 대표팀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네.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승선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김학범 감독이 조규성 선수로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네. 뒤에 얘기할 오세훈 선수, 조규성 선수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도 좀 무난하게 승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북에는 또 이 선수가 승선할 것 같다 하는 선수 있나요? 만약에 이 선수가 기량을 조금 회복한다면 이용 선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용 선수도 충분히 승선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죠. 네, 근데 요즘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한데 크로스 하는 능력을 좀 회복한다면은 다시금 그 예전의 무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용 선수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항 스틸러스 소속의 선수들인데 여기는 좀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먼저 할까? 저는 네네, 기혁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리그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상우 선수. 강상, 좀 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봤어요. 예. 네. 사실 이 선수가 풀백이 원래 전문 위치인 선수인데 상주에 가서 이제 공공을 시절 동안 그 메잘라라고 하죠. 그 위치에 가서 그렇죠. 상당히 잘해줘가지고
전술적 활용도에 있어서 좀 많이 폭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강상호 선수는 U23 대표팀으로 보시나요? A 대표팀으로 보시나요? 나이가 A 아, 대표팀 나이가 좀, 때문에 나이가 많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상호 선수는 A 대표팀에 밖에 아마 안 될 나이로 알고 있죠.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한결 씨는 또 누구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포항하면 한 명이죠. 요즘은 송민규 선수. 아. 아무래도 다른 올림픽 대표 윙 자원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김대원이나 이동준 선수보다 확실히 저는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모습은. 그렇죠. 그리고 송민규 선수 요즘 그 포항 경기 보면은 진짜 대단한 활약 펼쳐주고 있잖아요. 특히 그 뭐 공격 포인트 자체도 많고 그죠? 뭐 헤딩 그리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으로 골 넣는 빈도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송민규 선수, 뭐 강상호 선수 있지만 강현무 선수를 국가대표팀에서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왜냐면 강현무 선수가 나이상으로 U23 대표팀에는 승선을 못하겠지만 이제 김승규 선수가 빠진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현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일단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강현무 선수도 한번 대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강현무 선수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다원 씨는 또 포항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있을까요? 전 포항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포항은 없을 것 같다. 근데 포항은 이 선수들 말고는 사실 눈에 띄는 선수들이 네. 크게 없기 때문에. 한 명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아, 네. U23의 그 이승모 선수라고. 아, 이승모 선수 있죠. 사실 아시안 게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팬들의 그렇죠. 비난도 사실, 많이 받고 네. 했는데 이번 시즌 보니까 되게 일취월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승모 선수도 워낙에 그 해외 자원들 안 뽑히니까 U23 대표팀의 승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승모 선수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상주 상무를 볼 텐데, 상주 상무는 아무래도 이 문선민, 오세훈, 권경원, 또 요 세 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국가대표 센터백 자리에 충분히 이제 김민재, 김영권이 빠진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문선민은 뭐 워낙 대표팀에 자주 불려갔던 선수고, 오세훈 선수는 역시 그 득점력, 큰 키에서 비롯한 이 득점력을 바탕으로 U23 대표팀에 충분히 승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상주에 이 선수들 말고 또 볼 선수도 있을까요? 상주가 사실 이번에 U22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서 네. 어린 선수를 많이 들여갔는데 네. 사실은 좀 오세훈 선수 말고 좀 활약을 못해줘서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기존에 U20 대표로 뽑히던 전세진 선수도 네네.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못 나와서 아쉽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네. 전세진 선수 그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올 시즌 경기를 일단 상주에서 한 경기인가? 예. 밖에 못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세진 선수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능력인데, 아쉽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보여주질 못했으니까, 이번 승선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주에는 이 정도 선수를 좀 알아보고, 다음은 대구FC 선수들인데, 대구FC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대구FC는 좀 누가 있을까요? 먼저 다원 씨부터. 저는 아이돌이라 불리는 선수, 그 선수죠. 정승원 네. 선수가 풀백 자원을 뽑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랄까요? 풀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선은 데려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사실 이 정승원 선수가 원래는 포워드 위치로 최근 U23에 뽑혔어서 그쵸. 포워드 좀 그 위치에서 활약을 했는데, 대구FC에서 요즘은 풀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다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얼굴 활용도 되고, 그쵸. 실력 활용도 되고, 일석이조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정승환 선수가 이야기가 나왔을까 드리는 말씀인데 김대원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김대원 선수 역시 포워드 자리인데 김대원 선수 그 슈팅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키가 작지만 빠르게 침투하는 능력까지 김대원 선수 충분히 U23 대표팀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 FC 또 누가 있을까요? UFC 센터백 정태욱 선수 있죠. 아, 그쵸. 정채욱 선수 키가 도 큰 키죠. 국내에서 피지컬하면 떠오르는 선수 하나인데 네. 사실 예전에는 이 선수가 피지컬에 비해 발밑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시안 맞죠. 게임 때도 예기적으로 몇 번의 좀 실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경기를 나오면서 확실히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태욱 선수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 구성윤 선수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원래는 좀 국가대표에 계속 서드 골키퍼로 승선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역시. 이번에도 크게 뭐 이변이 없이 있지 않는 한 무난히 승선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유현우랑 벽이 크긴 크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구현 선수 나름 대구에서 안정적인 그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없으면, 그 다음 광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일단 뭐, 엄원상 선수가 당연히 U23 대표팀에 승선을 할 가능성이 크죠. 역시나 이 윙 자원인데, 일단 빨라요. 괜히 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 빨라요, 진짜. 저는 그 U23 대표팀 경기 아시아 AFC U23 챔피언십 봤을 때도 이 전승 우승할 때 엄원상 선수의 이 오른쪽 측면 돌파 능력 굉장히 좀 유익게 봤었어요. 엄원상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엄원상 선수 말고 또 따로 뽑을 선수들이 있을까요? 광주에서. 열연합 대표를 거쳤던 선수가 많은데 네. 엄원상 선수만큼 그렇게 딱 눈에 띄는 선수는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광주에서는 이 엄원상 선수만 뽑았는데 사실 별다르게 이렇게 뽑을 선수가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서 네, 일단 맞아요. 광주는 엄원상 선수 한 명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스플릿 팀들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그 전에 활약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주세종 선수 있고 한승규 그리고 U23에서는 윤종규 선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윤종규 선수랑 한승규 선수는 무난하게 승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세종 선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소속팀에서도 이 출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번 시즌 확실히 좀 더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세종 선수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영욱 선수가 또 U23 대표팀에 승선할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조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른 돌파와 그리고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또 강력한 슈팅이 있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도 조영욱 선수를 또 굉장히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좀 완전 주전이라고 볼 만한 선수들이 없거든요. 올림픽 대표에서. 그렇죠. 김진현 선수도 좋은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김학범 감독의 이 풀백 자리를 공고히 지켰던 선수이기도 하고 김진현 선수 충분히 승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강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강원에서 혹시 뽑힐 만한 선수가 좀 있을까요? 조세환 선수 정도 저는 조세환 조재환. 네. 한번 실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정도 100% 확신이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 사이드에서 그 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재환 선수의 가능성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해외파들이 이제 안 뛰는 경기니까 지금은 진짜 실험해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조재환 선수도 충분히 좀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표팀에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성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 누가 있을까요? 성남은 저는 좀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성남은 일단 벤투의 거의 아들 아니냐 싶었던 나상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나상호 선수가 성남에 지금 가 있구나. 무조건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나상호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 또 요즘 나상호는 벤투가 또 좋아하는 유형의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나상호 선수가 승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100% 거의 100%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성남에서 나상호 선수를 너무 당연해서 누락을 시켰어요. 성남에서는 뭐 그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또 있을까요? 일단 수원 출신의 홍철 A대 가능성 있고요. 예. 수원 출신의 홍철. 맞습니다. 수원 출신의 홍철이 지금 울산 소속의 홍철 선수가 저희가 아까 울산 때 홍철 선수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네. 근데 사실 홍철 선수가 이 수원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번 그 슈퍼매치에서도 홍철 선수가 그 서브 명단에 올라가 있었어요. 방송사에. 이기재 선수 경기 대신에 보시면 올라갔죠.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홍철 선수가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 올려서 이제는 날 잊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홍철 선수 수원 삼성에 대한 이미지는 강합니다. 어쨌든 수원 출신의 홍철 말고는 A 대표팀은 뭐 크게 이제 수원에 지금 현 주소지 않나. 좀 슬픈 자상이고. 그다음에 U23에 한번 실험해볼 수 있는 자원은 곽상혁 선수. 박상혁 선수가 또 좀 유스 시절에는 약간 공격수의 초진 스트라이커, 뭐 윙도 보고 그런 선수였는데 요즘 프로에 와서는 좀 한 칸 처진 위치에서 좀 침투도 잘해주고 발밑도 빠르고 이런 대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실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상혁 선수가 사실 그 문제되고 있는 이 체력적인 부분만 해결한다면 진짜 그 대표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워낙 빠르고 어린 자원인데다가 돌파 능력도 좋고, 근데 이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 박상혁 선수에게는 가장 제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는 자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인천, 지금 남은 팀이 어디죠? 저희가 서울, 강원, 수원, 성남까지 있고요. 인천, 부산. 자, 인천, 부산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야, 인천. 그러면 일단 먼저 부산, 다원시 부산에서는 어떤 선수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 김진규 선수 있고요. 김진규 선수. 네. 네. 그리고 또 뭐 김문환 선수라든지. 김문환 선수 또 A매치 A 대표팀 풀백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동준 선수? 또 괜찮지 이동준 않을까 선수도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다 원래 이제 그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던 네네. 선수들이 이제 부산에 3명이 있어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있을까요? 뭐 인천이라든가? 솔직히 제가 인천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본 게 러시아 월드컵 문선민 이후로 없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하면은 뭔가 국가대표랑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인천은 좀 치열하게 이제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강등권에서 또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인천은 일단은 국가대표팀 지금 그 무고사 선수 국가대표 차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표팀 뽑힌다도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4명의 조합을 해서 먼저 벤투 대표팀, 벤투 A 대표팀의 배치 라인업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벤투가 자주 쓰는 포메이션이 4-4이니까
4-4-2 라인업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단 골키퍼. 조현우죠. 조현우죠. 아, 그렇죠. 골키퍼는 조현우.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현우 선수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 왼쪽 풀백 자리 누가 될까요? 홍철이죠. 저도 홍철. 홍철. 네. 수원 출신의 현 네. 울산 홍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철 선수 때문에 네, 홍철이죠. 그렇죠. 홍철 선수는 사실 그 유명한 그것도 있잖아요. 그 고레츠카와의 달리기 대결. 약봤다. 고레츠카가 홍철 약봤다. 홍철 이래도 피파 온라인에서 스피드 엄청 빠르다. 고레츠카 약봤다. 홍철 왼쪽 풀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쪽 이 두 명의 센터백 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권경훈 김민재, 선수, 김영권의 빈자리. 권경훈 선수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도- 권경원, 네. 권경원과 저는 한간에는- 권경원이랑 정승현 생각해봤어요. 권경원, 정승현. 저는 홍정호. 저는 개인적으로 권경원, 홍정호를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네요. 일단은 권경원이 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네. 무조건. 그럼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저희가 좀 다퉈야 될 것 같은데 한 자리는 또 누가 될까요? 저는 홍정호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홍정호로 짜갔거든요. 아, 네. 다원 씨랑 한별 씨는 정승현 선수를 뽑았고 그렇죠. 다원 씨는 저는 그럼 깔끔하게 홍정호 하겠습니다. 홍정호 알겠습니다. 네. 권경원과 홍정호의 라인입니다. 저희가 오른쪽 풀백입니다. 오른쪽 풀백은 누가 있을까요? 전 정승원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승원이요? 네. 정승원 선수는 U23에 뽑힐 확률이 높을 선수일 것 같은데 뭐 일단 다원 씨의 의견이니까요. 정승원 선수 한 표 났고 저는 뭐 그냥 안정적으로 박주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베스트 라인업에는 오른쪽 풀백에. 우측 풀백으로 아예 네, 원래 풀백을 좀 주로 보던 선수니까. 근데 요즘은 사실 뭐 박주호 선수가 그래요. 저는 그럼 김문환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문환이 근데 조금 나이도 그렇고 김문환 선수가 좀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김문환. 저는 사실 김태환 뽑았거든요. 김태환. N2는 약간 좀 더 쓰는 선수 쓰는 경향이 있어서 김태환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짜본다면은 저는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주혁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 이용의 최근 폼이 좋을 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환하고 김문환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험의 그 측면이 강조돼야 될 친정전 팀만큼 좀 젊은 자원이 김문환을 쓰지 않을까.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비 라인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4명의 미드필더 자원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양쪽 측면 미드필더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오른쪽 미드필더. 오른쪽 저는 한교원 뽑았어요. 한교원, 전북의 한교원. 이유가 있나요? 전북에서 솔직히 한교원 없으면 축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시즌. 네네. 이 선수가 A대표 경험이 있긴 있고 최근에 골도 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교원 저도. 예. 네, 말씀 드리시죠. 예. 국내 선수 득점 1위거든요, 한겨울이.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뽑혀야 되지 않나? 좀 생산된 지 오래됐지만. 맞습니다. 저는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이 국가대표에 또 승선을
하는 거니까 벤투 감독이 이청용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거예요, 울산에서의. 그래서 이청용 선수를 좀 선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청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청용 선수를 제가 4-4-2 포메이션을 생각은 안 해봤지만 4-4-2로 네. 본다면 이청용이 윙포워드 오른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이청용과 한교원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한교원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폼이 벤투가 또 실험을 해보는 입장이면은 한교원을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한교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앙 미드필더, 왼쪽 측면 미드필더는 나상호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 나상호 생각은 했는데 네. 저도 일단 퍼스트는 나상호고 네. 그 다음은 문선민. 그쵸. 문선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벤투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는 나상호로 쓰지 않을까.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한결 씨. 아니면은 나상호를 아무래도 공격 자원이 적다 보니까 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럴 가능성도 섀도우 있겠네요. 느낌으로 그렇게 해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기혁 씨랑 다원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문선민이거든요. 근데 좀 제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강상우 선수 과감하게. 강상호 선수가 나올 네,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풀백도 보고 웹잘라도 보니까 왼쪽 측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 그 실험적인 활용은 거의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원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원래 선수 간의 합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선민이 나가지 않을까. 문선민의 선발을 예상한다. 네네. 그러면은 일단 문선민으로 왼쪽 미드필더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어떤 선수들이 선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손준호 선수가 네, 두 명을 뽑아주세요. 2명이요. 손준호 선수랑 한국영? 한국영, 네. 강원의 한국영. 네. 한국영 선수도 있겠네. 한국영 선수를 사실 그 벤투 감독이 활용을 좀 하는 걸 좋아했었나요? 한국영 선수 같은 경우도 대표팀에서 활약을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벤투 때가 아닌가요? 최근에는 많이 없을 안 거예요. 뽑힌. 네. 네네네. 어쨌든 근데 한국영 선수도 대표팀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역시나 이 벤투 감독을 봤을 때는 한국영 선수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김보경 선수를 손준호 김보경의 이 라인을 쓰지 않을까. 뭐 같은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딱 손준호 한국영 뽑았거든요. 두 명이 다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기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손주는 한국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승기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누가요? 전북의 이승기. 이승기 선수. 네, 그러니까 이 중앙에 투미드 자리에 넣기엔 좀 불안하긴 한데 네. 한번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써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희망적인 마음에서 손준우 이승기로. 그렇습니다. 이제 손준호 선수는 만장일치로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손준호와 한국영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미드필더 자리를 완성을 했고 저희가 마지막 투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톱은 뭐 제 생각에는 김승대 나상호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나상호 선수의 그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능력으로 말 그대로 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김승대 선수가 조금 연계해주고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원톱이든 투톱이든 공격수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4-2-3-1도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4-2-3-1로 하게 된다면 이제 한 명이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는 건데 그런 위치에서 아마 한승규 선수 넣어봤고요. 아, 그리고 공격에는 저도 똑같이 김승대를 넣어봤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은 만약에 이제 뭐 투톱으로 간다면, 저는 허리 부상당하고 복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정혁 선수 그리고 그 옆에 나상호 선수 이제 활동량으로 상대를 부수는 그렇죠. 둘 다 워낙 많이 뛰니까 전방에서 네, 이정혁 선수가 부상 전에는 나름 부상 공격에서 좀 감초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정혁 선수도 정상 몸 상태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원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정엽 선수랑 약간 뭐랄까요? 처진 공격수 스타일로 이 김보경 선수를 좀 생각해봤어요. 이정엽과 그리고 김보경 네. 처진 스트라이커로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이정엽, 김승대 두 표예요. 나상호는 일단 확정이고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정엽, 김승대. 좀- 이정엽, 김승대만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좋을지. 근데 저도 제가 김승대였지만 저는 이정엽 선수 예전에 그 슈틸리케 황태자의 모습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정엽 선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투톱 자,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정엽 나상 네? 이정엽 나상호로. 네, 이정엽 나상호로 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A 대표팀을 정해봤는데 U23 대표팀 같은 경우는 시간상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라인업을 정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기부금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그 A매치가 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기대되는 게 이 유니폼,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다라는 것도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제 그 백호 뭐 줄무늬가 그려진 유니폼을 양 팀이 입고 뛸 테니까 그거로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평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축구 첫 번째 녹음해봤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워낙 이 오랜만에 A매치다 보니까 좀 길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녹음인가요? 먼저 다원 씨부터 간단하게. 정말 이 경기가 빨리 이뤘으면 좋겠고 안 미뤄졌으면 다음 주 곧 이뤄지는 경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미뤄졌다는 거에 참 아쉬울 따름이고 그 내일 1시가 정말 기대되네요. 네. 귀혁 씨랑 한결 씨 뭐 녹음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귀혁 씨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계속 끄고 뭐 그냥 바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묵비권 네, 행사하시네요. 한결 씨. 저 좋아하는 축구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뭐 국가대표 경기 오랜만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4명이서 축구 팟캐스트 진행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큰 변함이 없는 한 이렇게 4명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게스트분들 바뀌실 수도 있고요. 어떤 또 형식으로 저희 자유롭게 그냥 축구 얘기 재밌게 하면서 진행해볼 테니까요. 앞으로 이 축구 팟캐스트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강승환이었고요. 오늘 다원 씨, 기혁 씨, 한결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